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넷하고 협력해서 같이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 손지원 연구사라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부의 온라인 검열, 온라인 감시 두 분야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걸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온라인 검열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폭넓게 행정기관이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권한이 몇 개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그리고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1차적으로 일어나 집중화가 되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다 이제 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고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심위의 통신심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이러한 방심위의 통신심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후견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가 인터넷상 정보를 기울하고 통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방심위 통신심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드리면, 방심위는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URL 단위로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삭제를 하면 주로 국내 사업자들한테 특정 페이지를 삭제하라 이런 명령이고, 접속 차단과 같은 경우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내 망사업자들이 이제 국내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정 요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해지시키라는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대입하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통신심의 권한이 있는데 이제 방심위의 통신심의로 일원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과 워낙 폭넓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심의 대상 정보의 의의에 대해서 법령상에서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신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하위 시행령에서도 불법 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고, 결국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해라 이렇게 굉장히 동어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법 자체가 그런 법령에 의해서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은 심의 기준에 따른 심의가 가능해지고, 불법 정보뿐만이 아니라 불법성이 컨텐츠적으로 전혀 없는 단순히 유해한 정보들, 그러니까 폭력적이거나 잔혹하다거나 과다한 요소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가 가능하고, 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청소년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접근까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 삭제 차단 결정을 대부분 내리시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얘기할 핵심일지도 모르는데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이러한 광범위한 통신심 권한을 기대서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정보들이 방심위 결정에 의해서 현재 삭제 차단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약 14만 건이 되었고, 한 달 평균 10,000 건 이상의 정보들이 삭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통신심의 회의가 주 2회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이 회의는 30분 정도, 평균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여기서 약 2천 건이 심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다한 심의량 때문에 레진코믹스라는 그 웹툰 플랫폼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를 보고 차단했던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과다한 심의량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 이제 국내 접속 사이트 순위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32위가 원익.or.kr이라는 웃지 못할, 그러니까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한 번쯤은 누구나 그 페이지를 접속해 봤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줌닷컴보다 더 높은 수치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하나의 행정기관이 정보 유형의 어떤 특정 정보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방심위 관계자분들도 와 계신데, 대부분은 방심위가 행하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음란 정보, 불법 실기약품 정보, 도박 정보와 같은 불법 정보들이고요.
나름 기준 있게 권한을 행사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물론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제도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광범위한 시민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적 사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단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맞고, 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 사례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이제 행정기관의 건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정부 기관에 의해서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죠. 위원회 구성 자체가 9인의 위원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이고, 6인은 여당 추천 쪽에서 들어오는 인사고 3인은 야당 추천 인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좀 오래된 사례지만 E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명, EMB18로 해석이 된다는 이유로, 이게 과다한 욕설이라는 이유로 삭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명예훼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과다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트위터 계정명이었는데 이 계정 자체를 접속 차단을 했다는 건 상당히 정치적 심리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사법부가 아닌 기관이 불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명예훼손, 인간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신급별로도 재판으로 올라가더라도 신급별로도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포시아드닷컴이라는 이용자들 위주의 공유 플랫폼 사이트인데요. 스트리밍 기능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저작권법상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를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방심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공유되고 있는 파일들이 불법 저작물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저작물만 검색을 해가지고 저작권위원회가 올려서 그럼 99%가 불법 저작물이다 라는 이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저작권 위반의 사이트가 아니고 사이트를 차단한 건 위법이다라고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접속 차단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용자들 표현의 자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시아드닷컴 자체의 영업권도 지금 침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사업을 지금 국가에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기관의 단순한 결정, 이런 걸로 지금 내려지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근데 오늘 주제, 정부견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좀 유해정보의 심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또 의견들도 많이 갈릴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불법한 것들은 성인의 이용이나 성인의 행위도 금지가 되지만, 유해한 것들은 성인의 판단 영역에 놔두는 것이 오프라인 세계의 그런 것인데,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 행위는 성인들에게는 금지가 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접근권만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의 대상인데, 이거는 이제 황 교수님께서 지금 나중에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근데 방심위 통신심의는 이제 유해 정보의 경우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전면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삭제 차단 결정을 할 수 있고 내리고 있고요. 근데 물론 그 논거는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논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금지돼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어느 정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더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 아니면 선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정부의 통제에 익숙한 강한 정부, 아버지와 같은 정부, 이런 역할에 친숙한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유지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볼 점은 이제 유해 정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유해하다, 이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에 기대서 문화 건전성을 국가가 판단하고
그 정보의 유통 가치 자체를 정부가 판단한다는 것,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적당하다는 형태가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62세, 63세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심의위원 부인입니다. 그 이분들에게 불편한 것들은 불건전한 것들을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제 온라인상 정보 정보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차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남여고 탐정단, 이거는 방송심의였지만 서남여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통신심의로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이라는 그 동성애 코드 드라마 최근에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동성 키스 장면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지금 심의가 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게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회의 중간에 나온 얘기 중에서는 이제 사회 통념상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코드는 용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오갔고, 서남여고 탐정단 사례지만 거기서는 어떤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TV BJ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정 요구를 내리고 있고, 아프리카 TV나 팝콘 TV 쪽에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문제적인 정보도 물론 있지만,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그 유저들끼리 막 욕을 정말 심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BJ 개정이 정지가 되고, 아니면 좀 야한 코드의 그런 방송을 하는 BJ 개정도 정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B급 정서, B급 문화, 좀 정제되지 않은 정서도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죠. 건전하지 않으면 다 불필요한 정보들이고, 다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런 유해하다, 건전하다, 이 개념을 국가가 판단하고 분류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은 훈육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광범위한 기준은 금지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차적이고 원칙적이고 당연한 권한을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도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언비어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제기글을 금지한 사례도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르스가 미군의 탐정전 실험으로 인해서 발전되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한 미 대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도 조작되었다, 미국하고 같이 조작한 것이다, 아니면 북한의 일련의 도발 사건들이 있었을 때 북한질의 폭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이제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 글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회 질서를 위협한,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이 심의 기준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병헌 시신이 나왔을 때 이병헌 시신이 맞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 이병헌 시신 사진을 올린 글들도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가 됐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자신이 발표한 하나의 정보, 하나의 분석만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이와 관련해서 문제된 사안이 이제 노스코리아 테크 사건인데, 노스코리아 테크는 영국인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이런 정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분이신데 이걸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는, 기사를 많이 생산하는 하나의 미디어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차단이 됐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의 위성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자료를 기대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북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장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외부에 어떤 정보를 유출하거나 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접속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 있지 못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은 비록 유해 정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차단이 된 것이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그 7조 찬양 미화하는 표현물을 처벌하는 그 조항 자체의 정신이 결국 정부가 휴견주의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사생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게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와 가장 맞닿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노스코리아 테크 운영자이신 마틴 윌리엄스 씨가 직접 코멘트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그 잠깐 보시고 다시 코멘트 영상 보내주신 마틴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덧붙이자면 노스코리아 테크 차단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메시지 아이러니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절대 주적인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차단을 할 것인데 오히려 북한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것일 것입니다. 마틴 씨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한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얘기만 강요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검열이고 사람들의 판단은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접함으로써 형성이 되고 그렇게 많은 정보와 의견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징표이다. 그것이 불건전한 표현이든 유언비어이든 북한 간의 정보이든 많은 내용의 정보가 흐르게 하고 이것을 어떤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의 유통 가치를 판단하고 막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는 이번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지만 국민들의 사상과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의견을 금지시켜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보와 표현의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대중들이 당시 최선의 사상을 도출해내고 스스로 토론하고 판단하면서 사상과 문화가 성장한다고 보여지고 이런 점에서 정부가 방심이 통신심 제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제도와 경로를 통해서든 정보의 유통 가치를 판단하고 개입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좀 사회의 민주적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문화적, 사상적 시민들의 성숙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전달주의면서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